네, 한 번 보면 취업 생각, 두 번 보면 취업 문터. 세 번 보면 취업 성공, 취업엔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2부 첫 순서는 한국경제신문 자벤조이 기자들과의 유쾌한 취재기입니다. 네. 자벤조이 스페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자벤조이 기자들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네, 양춘모, 좋아요. 김보람 기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자, 첫 주에 우리가 늘 하는 게 있어요. 네. 이분들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좀 두려울 수 있어요. 신고식입니다. 신고식. 네, 네, 역대 누구부터? 출연자분들 다 네. 노래하셨거든요. 맞아요. 네, 누구부터 네. 하실까요? 네, 아무래도 저 레이디 퍼스트? 예, 네. 우리 신고식. 네, 인사드리면 되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캠퍼스 자벤조이의 김보람 기자입니다. 제가 이번 주 취업엔 방송을 좀 봤는데요. 너무 알찬 방송이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이런 알찬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도 더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 감사드립니다. 노래 네. 한번 시켜보고 싶을 정도 목소리가 좋으셔가지고. 예. 네. 자, 자, 다음은 양춘모 기자. 네. 네, 안녕하세요. 양춘모 기자입니다.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뻔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 현장감 있는 이야.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좋아요, 좋아요. 우리 양춘모 기자가 이렇게 외모와는 달리 굉장히 강단이 있으신 분이에요.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모도 강단이 있어 보이는데.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양춘모 기자가 준비하셨다고요? 예, 요즘 네. 면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프레젠테이션 면접입니다. 네, 맞아요. 취업을 하더라도 이 프레젠테이션 능력은 곧 그 사람의 경쟁력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맞아요. 오늘은 스티브 잡스처럼 명쾌하고 멋져 보이는 프레젠테이션 노하우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그 세상에는 두 가지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딴짓을 부추기는 프레젠테이션입니다. 네. 자신감 없는 옹알이 말투로 국어책 읽기 열심히 프레젠테이션이 바로 여기 속하는데요. 그 얘기군요. 예, 듣는 이들은 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 하고 그런 마음에 1분이 멀다 하고 시계를 쳐다보게 됩니다. 하지만 네. 반대로 그 딴짓하면 내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프레젠테이션도 있습니다. 청중과 지속적으로 눈을 마주치면서 명확한 어조로 얘기하는 프레젠테이션이 여기에 속합니다. 네.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내용에 듣는 재미도 쏠쏠한 프레젠테이션이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방송을 하는 또 상은 씨나 저 같은 경우는 더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들이 이제 방송을 보고 저희들이 할 때도 그렇지만은 네. 저희도 즐겁고 재밌게 하면은 또 많이 집중을 해주시고 저희가 느꼈을 때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역시 시청자분들도 외면하시고 맞아요. 딴짓하시고 정말로 네. 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구나 이 청중을 사로잡고 싶은 마음은 똑같을 텐데요. 맞아요. 그게 이제 좀 힘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처럼 참 쉽지가 않은 네.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 성공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꼭 알아야 될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것은 바로 파워포인트, 훌륭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네. 벗어나야 된다고요? 근데 네. 사실은 이 프레젠테이션의 꽃은 바로 맞아. 파워포인트 아닌가요? 맞아요. 예, 많은 분들이 그 좋은 발표의 필요 충분 조건으로 훌륭한 파워포인트를 떠올리시는데요. 네. 그 어떤 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며칠 밤을 꼬박 세워서 한 편의 영화 같은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는데 네. 발표 당일에 이제 조명을 모두 끈 교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띄워둔 채 어둠 속에서 이제 간신히 원고를 읽었는데요. 네. 하지만 처음 몇 분뿐 학생들은 이제 화면에 그렇게 익숙해지잖아요. 네. 익숙해지니까 슬슬 이제 졸기 시작했고요. 발표가 간신히 끝나자 교수님께서 한마디 했다고 해요. 네. 목소리도 녹음해서 틀지 그랬냐고. 안타깝네요. 밤새서 준비했는데. 아, 그러니까요. 예, 참 안타깝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저기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지만은, 맛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예, 그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그 파워포인트의 존재 이유입니다. 네. 그 파워포인트는 청중이 발표자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기억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발표 대본을 화면에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이 글자 투성이의 파워포인트는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슬라이드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만 넣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메시지가 있을 경우에는 청중은 발표자에게서 시선을 떼어서 그 화면을 읽기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글귀나 그래프, 사진, 표 정도만 띄워두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발표자가 파워포인트에 묻히면 안 된다는 점이고요. 맞아요. 파워포인트는 발표자의 부속품일 뿐 발표를 하는 그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 하나 먼저 짚었습니다. 여러분, 네. 파워포인트는 정말 도구기 때문에 네. 발표자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카카오톡 질문이 하나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잠시 한번 네, 보겠습니다. 올라왔군요. 네, 지금 두둥실 두둥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신한은행 연수 완전 빡세다는데 완전, 예. 비방용 영어 나왔는데요. 예. 이 내용도 올려주셨고요. 네. 저희가 이 부분은 뭐 사실 양춘모 기자님한테 질문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무스펙이면 취업 못하나요? 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스펙이면 힘들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네,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별이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PT 면접 너무 떨려요. 긴장 안 하는 방법은?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이제 여러 이 내용은 가지들이- 좀 관계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들이 올라왔는데 예. 정말 네. 맞아요. 이게 네. 안타까운 사연인데 네네. 평소에는 잘하는데 또 실전에 약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이럴 경우에. 예, 그런 발표자분들 꼭 계시죠. 어떤 발표자면은 어쩜 얘는 이렇게 긴장을 안 하고 발표를 잘할까 하는 그런 발표자분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문제는 그 긴장은 누구나 다 느낀다는 건데요. 네. 문제는 이제 긴장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점입니다. 스스로 발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것이 긴장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먼저 긴장을 하게 되는 그 원인을 조금 살펴보면은 긴장하고 계시죠? 조금 긴장하고 좀 있습니다. 긴장하고 계시네. 네네. 그 자신이 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 긴장은 되고요. 여튼 예, 그 자신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긴장을 자기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그 혹 상대가 내 발표에 대해서 허점을 알아채진 않을까 혹은 딴지를 걸으면 어떨까 이런 걱정에 긴장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발표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 중에 하나로 꼽히는 그 팔짱 낀 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방어 본능에 의한 안 거잖아요. 되죠. 네. 그게 내용과 논리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중에게서 이를 공격받지 않으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자세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공격받고 싶지 않아요. 프레젠테이션에서 자신감이 붙이고요. 네, 자신감이 정말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그럼 연습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긴장을 이겨내는 방법이 바로 그 연습인데요. 네네. 수차례 연습을 통해서 발표를 익히면은 긴장을 덜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와 약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넘어질 것이 무서워서 조심스럽게 페달을 네. 밟지만 시간이 흘러서 익숙해지면은 묘기까지 선보일 수가 있죠. 발표도 마찬가지로 많이 연습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붙어서 실전에서 긴장을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을 티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연스러움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말투 그리고 하나하나 계산된 듯한 제스처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발표자에게 설득당할 그런 청중은 없겠죠. 네. 물 흐르듯이 마치 애드립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아, 참 쉽지는 않은데요. 맞아요. 그렇죠? 저희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저 이게 네. 할 때 시선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손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제스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저보다 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그 시선 처리도 사실 기계적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어떤 프레젠테이션 전문가분들은 뭐 시선 처리를 3초간 해라, 또 다른 분들은 5초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일상 대화에서도 네. 어떤 한 분한테 3초간 응시하고 또 다른 분한테 3초간 응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냥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그 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사실 그 가만히 두자니까 어디선가 이제 손을 예.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라라고 그렇게 들은 네. 것 같고 또 막 움직이자니 어딘가 좀 어색한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한 프레젠테이션 전문가는 그 세계적 수준의 발표를 꿈꾸지 않는 이상 손을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평소 자신이 말할 때처럼 그 자연스럽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파리처럼 이렇게 두 손을 문지른다던가 혹은 반지를 만지작 거린다는 등 아, 이거 안 되네. 긴장했어요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동만 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상원 씨, 제가 처음 방송할 때 네네. 정말 막 이랬었어요. 그랬나요? 처음에 긴장해서 그러나. 네네. 상원 씨는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보면은. 아, 저는 여기 오래 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래요? 전 긴장하신지 전혀 몰랐는데 아니, 긴장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방송 네. 처음 할 때. 아, 방송 예, 처음 할 예, 때요. 그때요. 저도 무척 많이 긴장을 했는데요. 예, 그때 되게 그때 긴장했어요. 극복을 어떻게 하셨나요? 그때요? 네.
그냥 뭐 계속 연습하고 그냥. 네. 근데 아까도 저기 기자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저기 연습한다고 해서 또 좋은 게 아니라면 너무 많이 연습하면은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그럴 수 있죠. 예, 그것도 안 그래요. 좋잖아요. 예, 그래서 예. 제가 근데 좀, 예. 각자마다 이 긴장감을 느끼는 이유들이 참 많이 다를 텐데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좀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예,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는 연습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럼 두 분이 이제 전문가로 나오셨잖아요. 예, 예. 실제로 이 PT 프레젠테이션을 해보셨는지 했다면 어땠는지 그 경험담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예, 예, 진짜 어떠세요? 궁금하네. 진짜 네네. 궁금해요. 사실 그 현직에 들어와서는 네. 프레젠테이션을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뭐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정도였는데 네. 학부생 시절에는 좀 많이 했었죠. 학생 때, 예. 네, 그때 잘하셨어요? 잘했다고 얘기하면은 저랑 같이 수업던 분들이 아마 지적을 해올 항의문이 것이기 들어오나요? 때문에 네. 저는 잘 보고 계세요. 못했던 것 네네. 같습니다. 저는 잘 못했습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요, 잘 못해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예, 다 못하는 거니까 여기서 열심히 하시면, 예, 그 중에서 또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끝으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주의할 점은 없는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예, 몇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이제 겸손의 멘트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요? 그 개그맨들이 이제 가끔씩 토크쇼에서 얘기하기 전에 이거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라고 얘기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럴 경우에 열의 아홉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발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하진 못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그럴 때 말투를 좀 자신감 없어 보여요. 예, 할 수 네. 있는데 그게 이제 겸손을 표할 수는 있지만 이게 자신감 있는 발표로는 느껴지지 않는 그럴 필요가 것입니다. 없는 거네요. 예,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어떤 그 자신감 없는 멘트를 처음에 이렇게 하시는 것 이거 약간 좀 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잡는 것처럼 이렇게 잡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잡으면 안 되는 이유는 그게 이제 모습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네. 그게 얼굴을 가린다는 문제도 있지만은 소리가 다소 울릴 수 있잖아요. 그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어떻게? 그냥 이렇게? 예, 이렇게요? 가슴 앞에 이렇게 들고 있어도 네. 사실 뭐 최근에 마이크 성능이 좋아서 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 같은.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예, 거? 예, 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드실 필요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사투리 억양 이거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억지로 고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억지로 고치면 이게 더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잖아요. 예를 들어 개그 콘서트에서 그 서울 메이트였나요? 끝에 말을 올려야 된다면서. 예, 그런 것들이라든가 그렇게 아니면 하면- 샘발음 하지 말라 네. 그러라고 해서 뭐 프레젠테이션을 브레젠데이션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청중의 발표자의 말을 이해할 수만 있으면은 사투리든 그것이 표준말이든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사투리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발표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냥 잘하시면 돼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우선은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된 이야기 먼저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내용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건 김보람 기자 준비하셨죠? 네. 자기소개서 쓸 때마다 밤 새운 분들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매번 탈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저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이런 시대에 태어난 내 팔자가 이렇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격하는 자기소개서에 그 이유가 있듯이요. 네. 탈락하는 자기소개서에도 분명한 까닭이 있다는 것이 취업 전문가들의 충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탈락을 부르는 자기소개서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락을 이렇게 부르는. 하면 탈락한다, 예. 이거네요. 네, 네. 예, 재밌네요. 자세히 알려주시죠. 예, 네. 먼저 제가 지금부터 5가지 얘기를 드릴 텐데요. 이 안에 자기가 속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네, 체크해 볼게요. 되겠고요. 첫 번째, 대부분의 항목이 저는이라는 말로 시작한다. 네. 두 번째, 저는. 한 문장의 평균 길이가 100자 이상이다. 이건 안 해요. 저. 세 번째, 네. 구체적인 사례나 수치가 드러나지 않는다. 네 번째, 맞아요. 귀사라는 표현이 자주 이거 나온다. 참 많이 하잖아요. 귀사요? 네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경험을 그저 쭉 나열하는 식이다. 예. 네. 아, 그러군요. 그렇군요. 혹시 예. 여기서 예. 3가지 이상의 항목에 포함이 되신다면요. 탈락이 유력한 자기소개서를 쓰고 계신 겁니다. 그런 네.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건 씨 네. 많이 찔리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참 귀사란 말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네네. 제 경험을 막 털어놓는 거 되게 좋아해요. 네. 아유, 그래서 망했구나. 그러니까 아유. 지금 다 다섯 가지, 다섯 해당되는 가지.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첫 번째 유형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첫 번째는 애정이 나타나지 않는 자기소개서의 유형인데요. 네. 먼저 자기소개서에 그 회사 이름이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항목마다 골고루 회사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 항목에만 형식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텐데요. 네. 이 유형에 속하는 지원자들의 특징이 그 회사를 위한 맞춤형 지원서가 아니라 어디에 갖다 내도 될 만한 평범한 자기소개서를 쓴다는 점입니다. 지원한 회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자기소개서는요, 네. 그 지원자의 지원 동기를 의심하게 만든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명확한 회사 이름이 아니라 귀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알겠다. 제가 네. 하도 이 귀사를 좀 많이 썼어요, 사실. 네. 그래서 귀가 조치를 많이 했나 봐요. 예.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귀사라는 것도 어떤 존칭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지원한 회사명을 딱 쓰시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자, 제가 인사 담당자라도 사실 이런 정도의 성의 없는 맞아. 자기소개서는 안 읽게 될 것 같아요. 성의가 문제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소개서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지원자가 과연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있는지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 회사 이름이 그만큼 많이 등장을 한다면 지원자의 애사심이나 충성도도 그만큼 높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따라서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 항목에만 이름을 쓰시지 말고요. 성장 과정이나 성격의 장단점 이런 항목에 기입을 하실 때도 회사 이름과 희망 직무를 명확하게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해당 산업과 관련된 보고서를 찾아보고 또 해당 기업과 관련된 언론 보도도 함께 찾아보시고 나서 지원서를 쓰시면 맞춤형 지원서를 쓰는데 좋은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입사 후 포부를 쓰실 때 뽑아만 주신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셨다면요. 예, 저 그렇게 했어요. 네. 네, 예. 저도 사실 그렇게 대부분 썼었는데요. 그렇잖아요. 예. 네. 앞으로는 좀 방법을 바꿔서요. 그 회사의 문제점을 찾아내셔서 예. 저라면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설사 그것이 올바른 해결책이 아닐지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심이 이만큼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니까 그런 자기소개서에 인사 담당자들이 마음을 빼앗긴다고 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요. 이 열정과 어떤 정성, 성의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건 기본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탈락하는 자기소개서 두 번째 유형은 어떤 걸까요? 네, 바로 경험이 부족한 자기소개서입니다. 네네. 성장 과정이나 성격의 장단점을 쓰는 항목은 이제 자기 경험을 많이 드러낼 수 있는 항목인데요. 네. 이 부분에서 실제 경험은 다 빠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장만 가득한 자기소개서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아니면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들을 그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다. 이렇게 단순히 시대순으로 나열하고 계시진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유형에 속하는 지원자들은요, 자기 경험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자기소개서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경험, 생각, 문장력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경험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 경험은 저희가 뭐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자기소개서에 딱 드러내면서 나타낼 만한 그런 경험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네.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경험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쓰려고 하면 생각이 나지 않는 게 문제인데요. 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례가 없을 때는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동안 했던 경험들을 주제별로 한번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좀 남들과 달랐던 참신한 경험, 뭐 어딘가에 도전을 해봤던 경험, 자기 개발을 했던 경험, 팀워크를 이렇게 배웠던 경험, 사회 공헌을 했던 경험, 네. 이런 식으로 주제를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면 네. 직무와 연관된 경험을 찾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또 다양한 경험을 하셨더라도 그걸 일일이 나열하기보다는요, 그 중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나나 두 개 정도만 고르셔서 자세히 풀어 쓰는 것이 더 강한 인상을 남기는 방법이라고 좋다. 예. 합니다. 네네. 여기에 구체적인 숫자나 명사를 덧붙여 주시면 더 신뢰감 있는 자기소개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학창시절에 학생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뭐 소극적인 성격을 적극적으로 고쳤습니다. 이렇게 쓰기보다는 제가 어느 신문사에서 학생기자로 활동을 할 때 누구 총장님을 5번이나 찾아가서 결국에는 인터뷰를 성사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쓰니까 훨씬 리얼하네요. 네. 네, 잠깐만요. 느껴지시죠? 자, 지금 네. 뭐가 온 것 같은데요. 지금 카톡이 네. 온 것 같은데, 카톡? 네. 네, 카톡이, 왔네. 왔어요. 네, 누가 질문을 또 보내주셨는데요. 김철아님입니다. 지금 자기소개서를 쓸 때 격언이나 인용구들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셨는데. 네. 이거 저도 궁금해요. 네, 이게 또 잘 쓰면 좋은데 또 식상한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속담이나 격언을 이용하면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가 설득력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들 쓰시는데요. 네. 다른 글이라면 몰라도 자기소개서에서만큼은 예외입니다. 보통은 자기소개서 항목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보통 400자 내외로 작성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짧은 분량을 아껴서 자기 경험과 생각을 담아내기에도 조금 부족한 양이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속담이나 격언 생략하시는 게 좋고요. 또 다른 문제점은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쓰는 속담이나 격언이 다들 아는 내용이라는 점이거든요. 맞아. 네. 매년 인사 담당자들이 읽는 지원자 수가 수천 통이 넘어가는데 속담이나 격언이 나오면 또야 이런 느낌이 네.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루하게 느낄 가능성이 크다는 예, 얘기죠. 앞으로 저 유비무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예, 마지막은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문장력이 떨어지는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에 적힌 글자 수를 한번 세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혹시 한 문장이 100자를 넘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 주어나 서술어가 2개씩 나오는 본문도 인사 담당자들이 읽기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하나의 자기소개서를 검토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분 내외라고 하거든요.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읽기 때문에요. 군더더기 표현은 가능하면 빼고 다듬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취업에서 정말 많은 중요한 비중을 거죠. 차지한 두 네. 가지입니다. 바로? 프레젠테이션과 네. 예, 자기소개서 잘 쓰는 비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네.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벤조이의 양충모 김보람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